5년 동안 손주 봐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은 돈 받고 보신 거잖아요. 였다. 한말수는 새벽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리며 오늘도 손주 서준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렸죠. 예전에는 본인 일정부터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아이의 기분과 컨디션이 먼저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서준의 장난감이 늘어났고 말순의 소파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는 도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5해 전 아들 민수가 조심스레 부탁하던 그날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수진이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들어왔고 손자 서준이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말순의 목을 감았습니다. 말순은 아이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빠르게 시간을 확인했죠. 손자의 외투를 벗기고 양말을 갈아 신기는 손길은 말순이 훨씬 빨랐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바라봤고 말순은 그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수지는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데리러 올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준이 밥 먹이고 놀다가 낮잠 재울게. 수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서준은 엄마 바짓단을 잡고 투정 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수지는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금방 와.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서준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작은 그릇에 미음과 반찬을 나눠 담았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닫고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오전엔 놀이터, 오후엔 낮잠, 저녁엔 목욕.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말순은 어느새 아이의 성장 기록을 본인 몸으로 외우게 됐죠. 서준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간식에서 배가 아픈지도 말순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순은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을 모른 척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주 가방을 챙기고 여벌 옷을 다시 접어 넣으며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죠. 이젠 이런 준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루의 중심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말순의 하루는 언제부터인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들어왔고 아이는 말순을 보자마자 팔을 뻗었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열 좀 있었어. 2번이나 깼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이 얼굴을 한번 힐끗 봤을 뿐이었죠. 말순은 아들을 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 늦어?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좀 늦을 거야. 말순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재울게. 기다리다 애 또 깨겠다. 며느리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원 있는 날이에요. 말순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익숙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서운했지만 이젠 그런 감정조차 스스로 눌러버리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말수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해 보여. 학원 좀 줄여.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봤자 분위기만 어색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아이 손을 잡고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말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채 말순 마음속에만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말수는 요즘 들어 손자 서준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마냥 웃으며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날이 많아졌죠. 서준의 눈밑이 조금 어두워 보였고 밥을 먹다 말고 하품을 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말수는 그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날도 말수는 서준을 데리고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고 말수는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집에 도착해 아이를 눕히고 나니 말순의 허리도 함께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방부터 들여다봤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해 보여. 하루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며느리는 잠시 말순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이래요. 그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 좀 쉬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말수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상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키워. 그 말에 말수는 아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이었죠. 말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하면 됐지. 며느리는 그제야 선을 긋듯 말했습니다. 양육은 저희가 결정할게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자신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또렷이 느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요.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옷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고 괜히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말수는 애써 눌렀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민망해질까봐, 가족 사이 괜한 갈등을 만들까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말수는 혼자 불을 끄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가만히 숨을 쉬는데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양육은 저희가 결정할게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분명 함께 키워온 시간인데 말순만 혼자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순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버거웠습니다. 허리가 먼저 아프고 무릎이 뒤따라 쑤셨죠. 그래도 말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손자가 깨기 전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몸은 느려졌지만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올리고 반찬을 데우고 아이 옷을 꺼내놓는 순서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서준은 말순의 기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안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맡아야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바쁠 게 뻔했으니까요. 말순의 일정은 늘 그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낮 동안 말순은 몇 번이나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깨서 찾을까봐 마음이 먼저 긴장했죠. 말순은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시장도 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상이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야지. 며느리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말순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무리 안 하면 누가 애 봐주는데.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을 돌렸고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그 대화가 거기서 끝났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픈 사람 취급받는 것도 부담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집이 조용해지자 말순은 혼자 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5해 동안 해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버텨내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날 밤 말순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음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인생은 늘 한순간의 말에서 달라지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함께 해주세요.